안녕을 모아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제네시스 G90 신차 익스테리어 외부 모습이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북미 판매량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찾아서 이런 거 봤었는데 둘째 낳고는 거의 이런 거 안 찾아봐서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네시스가 나왔고요. 기존 G80의 패밀리 룩을 완성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 뭐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어쨌건 G90은 에쿠스입니다. 에쿠스고 아마 이 돈이 있다고 해도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특히나 젊을수록 이 차를 구매했을 경우에 오너라기보다는 좀 기사분 느낌이 좀 강하게 날 수 있긴 하거든요. 벤츠 S클래스도 마찬가지고 뭐 7시리즈, 벤츠 S클래스, 뭐 G90 다 마찬가지죠. 근데 뭐 본인 취향이 그렇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바로 상관없이 뭐 타고 다니긴 하시겠죠.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차 타는지 관심도 없고 뭐 알고 싶지도 않지만 뭐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세단 중에서 봤을 때는 승차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가능하면 비교 나이가 들고 나서 타는 게 좋다라고 주변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꼭 나이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라기보다는 저런 차량을 타버리면 사실 더 승차감 좋은 차를 살 수가 없잖아요. 승차감의 끝을 본다고 한다면 뭐 이런 차량들이 끝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런 대형 세단의 구매는 노년으로 미뤄두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모습은 이거 롱바디인 것 같은데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제네시스랑 뭐 약간 비슷한 느낌도 들곤 합니다. 특히나 이쪽 모습이 현행 나오고 있는 제네시스와 또 큰 차이를 안 주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좀 받고요. 그리고 이쪽 뷰는 좀 좋은 동시에 좀 안 좋다라는 느낌은 저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이 모습은 살짝 렉서스 IS에서 옆선을 날카롭게 깎은 그런 라인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랜저 느낌도 좀 나고 어쨌든 제네시스 패밀리 룩으로 보입니다. 노티는 좀 감소해 보인다. 이 앞에 이 그릴은 여전히 이거 2013년 9월 18일에 제가 찍은 사진이고 라스베가스에서 차를 렌트해서 LA까지 이 차를 일주일 동안 제가 타고 다녔어요. 이때 이제 제네시스를 타고 하염없이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LA로 향하는 그 고속도로 중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LA 산타모니카 해변에 가는 길에 이제 테슬라가 있다고 그래서 들렸었죠. 2013년 9월 19일 요때 이제 차를 보러 갈 게 아니라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이때 테슬라 주식이 2013년에 7불 뒤에 가서 구경해도 돼? 이야기 했더니 그 일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보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도 보고 만져도 보고 했는데 그 들어오는 분들이 약간 그 백인 좀 나이 있는 한 5, 60대 돼 보이는 백인 분들이 주로 센터에 들어오시더라고요. 테슬라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저기 탔던 게 2013년이란 말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현대 제네시스라는 차종으로 미국에 수출됐을 때였고 저 때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3.3 GDI 자연흡기 엔진 이 엔진은 수출이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비교적 출력이 충분한 3.8 가솔린 모델만 수출이 되고 있을 때였고 제가 탔던 모델도 물론 3.8이었습니다.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고 해서 미국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렌트를 했었는데 그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제네시스는 제가 얼마 전에 타보고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현대 제네시스 브랜드로 나왔을 때 판매량은 이렇게 월 2,500대, 뭐 3,000대 가까이 찍을 정도로 판매가 꽤 좋았습니다. 2013년, 2014년. 근데 이때 이렇게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현대 제네시스는 이제 없어지고 아마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의 G80으로 네이밍이 바뀌게 되면서 여기 통계에서는 이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2016년까지는 대략 팔렸다. 이때 제네시스는 지금 이 사이트가 굿카 앤 배드카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는 이때까지도 지금의 G80 모델이죠. 이 브랜드를 미드 사이즈 럭셔리 카에 넣질 않았어요. 그냥 미드 사이즈 카에 넣어두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2013년 이런 당시에는 렌트카로 뭐 묶음 판매라든지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한다고 저 이야기를 좀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옵션을 그렇게 유심히 보는 편은 아니어서 3.8 모델이긴 했고 출력은 충분한데 비해서 옵션은 좀 떨어진다고는 했으나 저는 그게 크게 떨어지는 건 못 느끼긴 했었고 그때 33,000불 뭐 할인해서 31,000불 막 이렇게까지도 파는 그런 기사들을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3.8리터 모델인데 뭐 승차감이 괜찮고 가격 저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가 좀 많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이제 1,000대, 2,000대, 뭐 3,000대 조금 안 되기까지 이렇게 팔리고 있었는데 많이 팔린다는 3,200대도 팔렸었네요. 이렇게 팔렸었는데 3만 대 가까이 팔리던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제네시스 G80으로 오면서 2019년부터
그래서 지금 판매량이 한 7,000대 1년에 이 통계는 이제 2019년 통계거든요. 7,000대 1년 동안 7,000대 정도 팔렸고 2018년에는 7,400대 팔린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 해보다 좀 많이 판매량이 감소를 했죠. 이때도 이제 미드 사이즈에 들어가 있어요. 제네시스에는 럭셔리란 단어를 쓰질 않았었고, 이 굿카인 배드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운영하는 통계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특별히 구분하는 게 어떤 객관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럭셔리에서 빠져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다행히도 이 럭셔리에 이제 통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우디나 링컨, 제네시스, 캐딜락 이런 브랜드들이 보이죠. 근데 중형차, 그러니까 사실은 제네시스도 미국 사람들은 그냥 중형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사이즈 차들의 판매량에 있어서 테슬라를 보면은 치가 어마어마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2015년 18,000대, 2016년 26,000대 팔던 회사인데 갑자기 2018년부터 20만 대를 팔기 시작합니다. 20만 대, 20만 대, 이렇게 30만 대. 작년에 이제 30만 대 팔았고, 올해는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22만 대를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를 럭셔리 브랜드라고 분류를 하긴 한다면 그 안에서 판매량이 가장 압도적이다. 테슬라 한 대의 판매량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브랜드들 다 합친 거 한 10위권까지 다 합쳐도 이 테슬라 브랜드 하나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연간 판매가 가장 많은 순위대로 놓았을 때 1위가 이제 테슬라고, 테슬라는 전기니까 반칙하고 빼놨을 때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렉서스 ES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는 렉서스 ES다. 5만 대, 5만 대고 제네시스는 약 7,000대. 이게 1년 단위이기 때문에 7,400대. 그리고 렉서스는 약 5만 대, 7배 가까이 많이 팔리는 브랜드다. 제네시스는 현대 제네시스로서 판매량이 제법 있었는데 G80 넘어오면서 판매량이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썰이고, 사실 미국 판매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또 독특한 미국만의 자동차 문화라는 게 있고 자동차 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치를 비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북미, 그중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팔리는지 그냥 재미로 그냥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렉서스 ES가 가장 많이 팔린다,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벤츠 E클래스 작년에 46,000대, 2018년에, 2019년에는 4만 대 비슷하게 팔리죠. 클래스와 5 시리즈 두 개 판매량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렇게 팔리고, 그 다음 아우디, 그 다음에 MKG. MKG는 저 개인적으로는 G80급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포함되어 있나봐요. 그리고 CT6, 이렇게 CT6와 제네시스 판매량이 좀 비교적 그나마 유사해 보인다. CTS까지 이렇게 포함했을 때 요 라인 요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에쿠스는 아니고 G80 미국에서의 분위기를 대략 보여드렸고, 올해 9월까지의 판매량입니다. 그리고 10월 통계 일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여전히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팔리는 차죠. 미국에서도 아마 거의 기회만 되고 환경만 갖춰지면 무조건 전기차를 사겠다,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도 그럴 게 아마 땅도 넓고, 그리고 집집마다 아파트라기보다는 주택으로 돼 있어서 충전시설을 갖추기가 조금 용이한가?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면 여전히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렉서스 ES. 제 친구가 이제 코로나 전에 미국에서 한국 넘어올 때도 그 렉서스 타다가 렉서스를 팔고 한국에 와서 렉서스 ES를 다시 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마 그냥 보통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렉서스에 대한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뭐 고장 잘 안 나고 승차감 좋고 그리고 감가 적고, 이렇게 때문에 아마 많이들 사는 것 같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이거 전기차니까 일단 반칙 빼놓고 생각한다면 렉서스 ES가 그 다음 가장 많이 팔리는 차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한 700대 정도였는데 2019년에 2021년에는 뭐 649대 400대.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G80은 아직 크게 이렇게 판매량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번엔 2019년 라지카 대형차, 럭셔리 대형차 판매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판매 순위대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6 시리즈보다 많이 팔렸지만 아우디 A8보다는 덜 팔린 2200대 정도 판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의 판매량이 뭐 한 7, 8,000대 정도였으니까 두 개 합치면은 연간 한 10,000대 정도 2019년에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차는 테슬라 S입니다. 테슬라 S는 전기차니까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좀 너도 열외 했을 때 그 다음 많이 팔린 차는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그 다음이 이제 좀 격차를 보이죠. 여기서는 격차를 좀 보입니다. S클래스, 그리고 그 다음 3위는 7시리즈예요 근데 S보다는 조금 덜 팔리고, 그 다음 4위에는 파라메라, 그리고 5위에는 렉서스 LS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렉서스 LS는 연간 10,000대 가까이 팔린 적도 있긴 했었네요. 그 다음에 좀 안 팔린 2019년에는 조금 덜 팔려서 뭐 5,500대, 제네시스는 2018년에는 2,100대, 그리고 2019년에는 뭐 2,200대 이렇게 팔렸습니다. 큰 변동은 있어 보이진 않고, 2021년 통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역시나 1월에 1300대 팔린 테슬라, 전반적으로 테슬라 역시 S가 가장 많이 팔리고, 그 다음 2위로는 타이칸, 이것도 역시 전기차, 그 다음에 세 번째 7시리즈, 그 다음에 LS, 그 다음에 벤츠 S클래스. 근데 이때는 이제 자동차 생산이 코로나 때문에 들쭉날쭉할 때라서 2021년 통계는 격차가 좀 많이 심해서 보기가 안 좋긴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우리 제네시스 G90의 판매량은 올해는 또 유난히 또 더 많이 떨어졌네요. 생산이 적었는지 판매가 적었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2021년 통계가 그다지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아서 다시 2020년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월마다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테슬라, 벤츠 S클래스, 7시리즈, 파라메라, 렉서스 LS 이렇게 되네요. 제네시스 G는 200대가 안 팔린 달이 좀 있어 보이고, 이유는 모르겠네요. 전기차는 나오면 무조건 잘 팔리는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G90의 지금 우리나라 판매량이고, 대략 1년 통계로 봤을 때 월 1000대가 조금 안 팔리는 8,900대 정도는 너끈히 팔리는 그런 대형 세단이에요. 근데 과거부터 쭉 이야기 되어 오긴 했지만 G90 같은 경우에는 G80보다도 훨씬 더 법인 판매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전 기사를 찾아보시면 제네시스 G90 법인 판매라고 치고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법인 차량 판매 중에서 뭐 60%에 달한다, 너무 우물한 럭셔리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기사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예전처럼 뭐 3만 불, 3만 1,000불 뭐 이렇게 판매를 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미국 제네시스 가봤는데 이전 G80 또 3.8만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G90의 경우에는 보니까 3.3 터보 후륜 모델, 4륜 모델, 그리고 5.0 후륜 모델 이렇게만 팔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격은 어떤가 하고 3.3 터보 클릭해서 패키지를 봤더니 패키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략한 트림으로만 팔고 있고 옵션은 없는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냥 고민하지 마, 우리는 그냥 이렇게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365마력 3.3 터보 모델만 팔고 있어요. 5.0 모델의 경우에도 보니까 패키지가 없어요. 휠만 고르게 되어 있네요. 색깔 고르고 실내 색깔 고르고, 네, 없습니다. 그래서 73,000불, 4륜 모델이 78,000불 이렇게 돼 있어요. 3.3 터보 4륜 모델이 한 78,000불 정도 된다. 럭셔리 트림인지는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8,300에서 바로 이제 1억 정도로 뛰는데 뭐 요 중간 정도거나 럭셔리 트림 정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길게 이야기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바람이 있다면, 아마 지금 아까 판매량 보셨다시피 미국에서의 테슬라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서스 ES 판매량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단 말이죠. 물론 이제 렉서스가 미국에서 꾸준히 쌓아온 그런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지난 10년간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할 거 없이 어떤 파워트레인에 있어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가솔린이었다가 가솔린 터보 뭐 요 정도 바뀐 건데 그런 걸로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죠. 근데 아마 전동화 모델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렇다고 특별히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후륜 베이스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할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건 비단 뭐 제네시스, 현대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뭐 GM도 좀 그런 편이고요. 어쨌든 국내 판매에 있어서는 뭐 법인 판매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는 분들이 어차피 사는 거고, 저 같은 그냥 개인 유저들이 봤을 때는 좀 파워트레인의 변화에 아쉬움이 좀 남는다. 뭐 옵션도 옵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파워트레인에 조금 더 재미를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움으로 남긴 한다. 오늘 제네시스 G90 외형이 발표가 되면서 오랫동안 안 보고 있던 숫자 좀 들여다봤고요. 이전 세대 차량들과는 디자인적으로 외형으로 봤을 때 변화를 크게 주면서 항상 페이스리프트가 되든
풀체인지가 되든 이전 차량들을 좀 오징어로 만드는 게 이 현대, 기아, 제니스들의 특징인데 이번에도 역시 현대가 현대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대표님 기분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G90에 관심을 갖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에쿠스를 샀냐는 질문에 나는 수입차를 살 수 없었어 라고 대답한다면 하차감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대답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에쿠스라는 차량 자체가 사실 저희 연령대랑은 크게 상관이 없죠. 제가 기억나는 에쿠스 관련한 에피소드라고 한다면은 대학 때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에쿠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 형이 이제 서초동에 살았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법하고 많이 관련된 분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에쿠스만 사야 된다고, 제니시스만 사야 된다라고 해서 아들아 네가 가서 에쿠스 좀 계약하고 와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형은 대학생인데도 매그너스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 형 집에 갔을 때 좀 그런 게 조금 충격이었죠. 아무튼 제가 기억나는 에쿠스 구매 패턴의 어떤 모습이랄까? 아까 법인 판매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인 판매도 많고 아마 에쿠스를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앞자리에서 특히나 이제 에쿠스를 탄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 전무님, 뭐 이사님, 뭐 대표님,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고 저처럼 차가 좋아서 뭐 배기량이 어쩌고 마력이 어때서 뭐가 어쩌고 이렇게 크게 관심 그런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벤츠 S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가까이 계신 분이 타고 계시는데 차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제 차에 관심이 있어서 사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제가 본 분들은 에쿠스를 사든 벤츠 S클래스를 사든 별로 차에 크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었고, G90, 그러니까 에쿠스를 사는 분들이 뭐 특히나 뭐 벤츠보다 격이 떨어진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 생각엔 벤츠 S클래스를 못 산다기보다는 타면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거래처든 관공서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제네시스나 에쿠스를 꼭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제네시스의 하차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한국적인,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하차감인 거죠. 왜 제네시스 타고 다녀? 라고 한다면 다른 건 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거죠. 그래서 에쿠스가 사고 싶다, 그럴까요? 저는 가끔 S560 운전해 보곤 하는데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제 차가 아니어서 보험은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리고 일전 지하에서 올라오다가 바닥도 한번 이렇게 긁은 적이 있어요. 차가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차체가 낮아서 긁는다기보다는 길다 보니까 중간에 걸리는 거죠. 천천히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거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G90의 본질은 저는 에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 수밖에 없는 차, 사야만 하는 차,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살 거면 나이가 들어서 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차종입니다.